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TBC 클리닉 건강 365 박한나라 성형외과 전문의부터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름이 정말 예쁘세요. 박한나라. 저는 처음에 여자분이 아닐까 상상을 맞아요. 했는데 네. 이름 한 번 들으면 다들 잊지 않으시죠? 네, 뭐 그런 편입니다. 뭐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이름을 보니까 이제 박한나라 저희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 중에도 박나라라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박한나라 이름만 들어도 뭔지 좀 포근하고 뭔가 좀 잘 감싸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예. 혹시 부모님의 성을 각각 따서 이제 성함이 지어진 건가요?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요? 한글 이름을 이렇게 예. 지어주셨고, 아, 예, 뭐 어릴 땐 친구들로부터 많은 놀림을 받았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좀 받고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남들이 보다 저에 대해 관심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많이 알아주셔서 장점이 더 많다는 걸 많이 느껴서 지금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함이랑 또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맞아요.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또 교수님께서 성형외과 전문이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오늘 성형외과 전문의께서 나오신다고 하셔서 궁금한 걸 좀 여쭤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로 한 일주일 정도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네. 근데 가을인데도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서 한 일주일 내내 제가 햇빛을 마구마구 내릴 쬐는 이렇게 햇빛을 이제 받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살짝 화상 같은 걸 입었어요. 사실 뭐 여름에 화상했지 누가 가을에 화상 입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화상 사고 발생률이 가을에 더 높다 이런 얘기를 또 들었거든요. 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통계 자료들을 보면 뭐 가을에 소아 환자의 경우에는 11월 가을 중에 입원 환자들이 일시적으로 늘기도 했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고 네. 일단 전체 연령에서 전반적으로 보신다면 화상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건 여름, 그 다음으로 봄, 가을 순이고 겨울이 제일 작습니다. 어렵거나 큰 수술은 아니고요. 국소마취로 간단히 수술 시행할 수 있으니까 흉터 없이 잘 나을 수 있게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각종 편리한 기기들이 등장하면서 점점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바로 화상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화상은 85%가 뜨거운 물로 인해 발생하고 불에 의한 화상이 약 13%를 차지한다는데요. 최근에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온열기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상 환자들이 더욱 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화상이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자가치료했다간 상처만 악화될 수 있는데요. 특히 심한 흉터가 남는 화상은 치료 과정이 긴 데다 고통스러운 만큼 초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흉터가 남지 않는 화상 치료와 관리, 그 해법을 찾아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제 난방기 사용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난방기 사용이 많아질수록 이 화상의 위험, 화상 환자도 많아진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뭐 온열기구, 전열기구를 많이 쓰고 화기를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상에 대한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추워지니까 저는 제일 먼저 전기장판부터 꺼냈거든요. 저도요. 네, 이런 전기장판, 온열기 이런 것들 때문에 저온 화상 환자가 많아진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저온 화상하고 일반 화상하고 어떻게 구분하느냐, 뭐가 다른가 이 부분이 참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이 저온 화상이라는 용어는 의학적으로 잘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그림은 온도와 그리고 노출 시간에 따른 화상의 정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오른쪽으로 보면 온도가 올라갈수록 그리고 위로 갈수록 노출 시간이 길어집니다. 근데 그에 따라서 일단 통증을 느끼고 그 다음에 1도, 2도, 3도로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상을 입을 때 보통 끓는 물을 몸에 닿았다라고 치면 보통 100도 전후가 될 텐데 이 그래프에서 보면 70도 이상의 경우에는 노출 시간이 0.1초 내외, 즉 찰나의 순간만 닿더라도 일단 2도 이상의 환자를 입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근데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저온 화상은 보통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는 44도 정도 전후부터 낮은 온도에서도 시간이 노출 시간이 짧으면 그냥 통증만 느끼고 말겠지만 그 시간이 길게는 수십 초, 길게는 수분까지 길어지면 1도 화상 그리고 더 심해지면 2도 이상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저는 온열 화상하면 생각나는 게 네. 예전에 시골 할머니 집 가면 아래목이 진짜 뜨뜻하잖아요. 거의 뭐 달걀 프라이 할 수 있을 정도로. 고기예요? 네, 그 정도로 뜨거운데 이불을 걷잖아요. 네. 그러면 다 타 있어요. 까맣게.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진다고 자다 보면은 땀 흘리면서 깨고 또 화상처럼 입는 경우도 좀 빨갛게 몸이 달아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나 온열 화상을 잘 입는 부위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닿는 면적일 겁니다. 아, 이 그림은 욕창 환자분들께 욕창이 잘 생기는 부위를 설명드릴 때 보여드리는 건데 일단 왼쪽이 바로 누웠을 때 그리고 오른쪽이 엎드려 누웠을 때입니다. 바로 누웠을 때는 총골 주변과 엉덩이 부분, 아래쪽 뒤꿈치 그리고 후두부가 제일 많이 눌리고 그 엎드렸을 땐 무릎 부위와 앞 가슴 쪽이 제일 많이 눌립니다. 이렇게 눌린 채로 2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나기 시작해서 욕창이 생기게 되는데 이에 가중해서 말씀하신 전기장판 같은 걸 써서 열이 가해지면 이러한 상처가 훨씬 더 가속화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한 2주 전부터 전기장판 꺼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몸이 좀 피곤한 날 온도를 좀 올려가지고 이렇게 푹 자고 일어나면 조금 부끄럽긴 한데 엉덩이랑 팔 쪽이 좀 간지럽더라고요. 네. 이것도 혹시 저온 화상인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보통 우리가 일광욕 즐길 때 햇빛만 쐬더라도 네. 일광 화상이라고는 1도 화상이 생길 수 있는데 네. 비슷한 증상이고 일단 뭐 저온 화상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경미해서 말씀하신 간지럽다거나 아니면 따끔거리는 정도 아니면 피부가 붉어지는 그러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말 나온 김에 저온 화상이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대충 몇 도 화상을 이렇게 칭하게 되나요? 네, 특별히 저온 화상에 따로 화상의 도수를 나누진 않고 일반적으로 경미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1도 또는 뭐 표재성 2도 정도의 화상이 생길 수 있고 노출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아니면 감염이 된다거나 그러면 2도나 3도 화상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화상하면은 1도, 2도, 3도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는데 그렇죠. 보통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화상은 뭐 1, 2도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이 외에도 의외로 화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네, 노출 시간과 많이 관련되어 있는데 예를 좀 들어보자면 커피물을 끓이시다가 몸에 네. 쏟으신 환자분이 오셨는데 뭐 상의는 반팔 티셔츠를 입으셨고 네. 하의는 청바지를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물이 팔에도 닿고 허벅지에도 닿았는데 전환부 왼쪽 팔 부위는 심재성 이도했지만 잘 나아서 그냥 치료만 하고 끝났는데 네. 허벅지 같은 경우에는 깊어져서 피부 이식 수술까지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온도의 물이 닿더라도 이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을 머금고 있다가 이 노출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집에서 만약에 화상을 입으면 바지를 일단은 바로 그래도 벗는 게 맞는 거네요. 예, 노출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가능한 한 뜨거운 물체 같은 건 당연히 벗거나 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야, 근데 사실 집에서도요, 제가 화상을 언급한 게 우리 네. 강우도 그렇고요. 화상을 꽤 입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응급처치한다고 얼음을 바로 대면 안 된다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소주는 알코올이 있기 때문에 소독이 된다. 그래서 소주를 이렇게 붓는 분들이 예?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닙니다, 교수님. 네. 네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아, 당연히 안 그렇구나. 되고 일반적으로 알코올은 소독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렇기 위해서는 알코올 성분이 60%에서 80%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시중에 판매되는 소주는 당연히 퍼센트가 잘 아시겠지만 17, 18%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소독 효과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각종 첨가물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한 첨가물 때문에 2차 감염이 유발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상을 입으면 피부가 손상이 되어서 정상적인 세포들이 밖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 알코올이 직접적으로 닿으면 세포들이 파괴되니까 상처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아무래도 성형외과 전문이시니까 화상을 치료하실 때도 원래 피부로 좀 돌아오게 하는데 더 집중을 하실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뭐 화상 치료라고 하면 우리가 성형외과로 먼저 가는 일은 좀 드물잖아요. 그렇죠. 좀 급하게 뭐 응급실을 간다던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성형외과에서는 화상으로 인한 흉터를 치료를 주로 하시는 건가요? 네. 물론 흉터 치료도 당연히 하고 화상 치료는 성형외과에서 전담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상을 입으셔서 성형외과가 있는 종합병원 오신다면 당연히 안내센터에서 성형외과로 안내해 주시고 응급실을 가시더라도 저희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내려가셔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화상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처 회복은 물론이고 이제 흉터 관리가 무엇보다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화상 후 치료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네. 이 보시면 제일 왼쪽에 보시는 이러한 것들은 압박 치료라고 해서 범위가 넓거나 할 때 물리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흉터가 올라오는 걸 억제시켜주는 방법이고 가운데 보시는 건 시중에 판매되는 뭐 실리콘 겔 시트라는 것인데 네. 이러한 제품들을 6개월 동안 하루 12시간 이상 꾸준히 사용하신다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건 레이저, 프락셀 레이저 같은 것으로 이 콜라겐 활성도를 낮춰서 6개월 동안 흉터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6개월이 지났다면 흉터는 성숙이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흉터를 수술적 제거를 해서 미용적으로 개선시킬 수도 있고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증상에 있는 가렵거나 따갑거나 증상이 있을 때는 주사적 치료를 사용해서 증상을 없앨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화상 치료를 잘 네. 하고 나서 흉터를 없애기 위해서 또 원래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네. 많은 관리와 노력이 필요한데 네. 사실 이 어렸을 때 크게 난 화상 흉터 같은 경우에는 어른이 돼서도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성인 화상과 어린이 화상은 이 흉터 관리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일단 어릴 때 화상을 입어서 흉터가 많이 남게 되면 외모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좀 위축됩니다. 네. 그리고 주변 또래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게 될 텐데 그럼 정서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네. 이 점을 좀 더 주의 깊게 세심히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화상을 입고 나면 특히 여성분들은 이 보이는 부분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네. 미용적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아들이 있습니다만 정수기에 물 데워가지고 진짜 어떡해. 피부가 막 빨개지고 막 벗겨져가지고 제가 한두 번 놀란 게 아니에요. 근데 살짝 데웠을 때는 요즘 시중에 보면 흉터 밴드가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바르니까 또 꽤 효과가 좋아요. 네. 혹시나 꼭 병원을 찾지 않더라도 가볍게 난 상처는 그냥 흉터 밴드만 발라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뭐 가벼운 경우에는 치료는 해도 됩니다. 그런데 흉터 밴드와 상처 밴드를 나누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상처가 났을 경우에는 상처에 붙일 수 있는 상처 밴드로 치료를 다 하고 다 낫고 난 이후에는 말씀하신 흉터 밴드로 6개월간 꾸준히 치료를 하시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흉터 밴드도 어쨌든 6개월간 꾸준히 사용을 하면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고요. 그 앞에서도 이제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아무래도 뭐 얼굴 이런데 보이는 곳에 화상 흉터가 생기면 사실 진짜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흉터 성형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좀 어떤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무엇보다 좀 작은 흉터도 이게 성형을 할 수 있는지 이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네. 흉터 성형 수술이라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흉터 조직을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고 그 주변의 정상 조직을 당겨서 모아놓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미용적으로 분명히 개선시킬 수 있고 그다음 이와는 별개로 기능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도 수술적 치료로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관절 부위에 흉터가 생겨서 밴드 같은 게 생기면 구축이라고 해서 해당 관절을 펼치거나 굽히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림처럼 수술법을 사용해서 해당 관절을 정상적인 위치까지 벌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생활 화상에 대해서는 다들 뭐 크게 생각들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주부들은 요리할 때 한 번씩 기름이 튀고 그러는데 정말 저 같은 뜨겁죠. 경우에도 네네. 그냥 참거든요. 아. 뭐 나중에 요리를 하기 싫어지지만 근데 이게 나중에 흉터가 이렇게 색소로 침착이 되는데 이것도 빼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오래된 이런 색소가 침착된 것도 치료를 통해서 없앨 수가 있을까요? 네,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뭐 완벽하게는 아니겠지만 네.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색소 침착은 영구적이 아니고 일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색소 침착이 되었다고 바로 뭐 레이저 치료를 하시는 것보다는 네. 몇 달, 길게는 6달까지 좀 기다려 보시고 그때도 계속 남아 있다면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예전에 고데기를 쓰다가 잠깐 진짜 그냥 무의식적으로 허벅지 위에 탁 올려놓는데 이게 엄청 뜨겁지. 화상을 입었어요. 이렇게 V자로. 근데 좀 지나 볼까 했는데 진짜 6개월이 지나니까 이게 거의 옅어져가지고요. 지금은 아무렇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화상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제가 이걸 듣고 또 깜짝 놀랐어요. 화상이 또 무서운 게 감염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경우에 감염이 되는지가 궁금하고 또 무엇보다 화상이 좀 심해지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 그 시기는 또 언제인지도 궁금해요.
네, 뭐 중요한 시기는 초기입니다. 그래서 첫 한 주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일반적인 심재서 2도 이하의 화상은 2주 이내에 다 낫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 1주 동안 관리 잘 하시고 소독 잘 받으시고 병원 잘 다니시면 네. 저절로 낫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근데 만약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염증이 생긴다가 하면 상처가 깊어질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네. 어쨌든 뭐 이렇게 찰나의 순간에 발생한 화상 때문에 몸과 마음에 상처와 후유증이 남는다면 정말 참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3도 이상 중증 화상 같은 경우는 치료 기간도 좀 상당히 오래 걸릴 듯도 한데 피부를 이식하거나 손상된 피부를 제거하는 수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치료 과정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예. 네, 이 경우에는 죽은 조직이라고 하는 가피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 가피는 1, 2주에 걸쳐서 1주에 차례 가피 제거 수술을 시행해 볼 수 있고 이 제거 후에 아래쪽에 튼튼한 유가 조직이 잘 자라 있으면 피부 이식을 시행해 볼 수 있는데 마지막 단계인 피부 이식을 하고 나면 보통 2주 정도면 퇴원을 하시고 일상생활 하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보통 이 경우는 한 달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오래된 화상 흉터가 있을 경우 성인이 된 후에는 이걸 또 네. 신경 안 쓰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살면서 신경 써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결혼을 앞둔다든지 취업 준비를 한다든지 네. 이때 오래된 이 흉터를 없애고 싶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네, 뭐 흉터 수술적 치료로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6개월이 지났다면 수술하는데 제약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가정에서는요, 사실 특히 아이가 있으면 언제 어떻게 또 화상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비약으로 뭐 앞에서 말씀드린 흉터 밴드나 화상 연고를 미리 꼭 좀 챙겨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화상을 입으시면 제일 중요한 건 응급처치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소주가 아니라 수돗물을 어디에나 수돗물이 있으니까 수돗물에 물. 화상 부위를 대셔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열기를 낮춰야 되겠습니다. 일단 수돗물은 잔류염소 성분이 있기 때문에 세균이 잘 살지 않아서 깨끗하니까 안심하시고 네. 식혀주시고 그 다음에 할 게 뭐 말씀하신 상처 치료제를 위에 덮으셔야 되겠는데 일단 시중에 판매되시는 건 그림에서 가운데 볼 수 있는 하이드로콜로이드라고 하는 상처 치료제입니다. 네. 근데 이 치료제는 작은 찰과상 같은 데 쓰면 효과가 좋지만 일단 화상은 상처 부위가 넓은 경우가 많고 이는 접착식이기 때문에 드레싱 재질을 뗄 때 피부가 일부 떨어진다거나 물집이 제거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용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게 우측에 보이는 폴리우레탄 폼 상처 드레싱 재질가 판매되고 있는데 이 제품을 쓰시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그래서 화상 부위 위에 상처 치료제, 보통 항생제가 조금 섞여 있을 텐데 그런 상처 치료제를 도포하시고 그 위에 폴리우레탄 폼 드레싱을 덮으시고 밴드나 붕대로 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 사진에서도 약간의 오류가 있는데 네. 지금 보시면 이 피부에 상처에 직접 닿는 면은 오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사진처럼 손가락을 저렇게 아랫면에 대시는 건 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강우가 갑자기 오버랩 돼가지고 왜냐하면 화상 입었을 네. 때 진짜 고생 많이 했었거든요. 아. 다행히 지금 흉터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흉터가 생기면 이게 또 크면서 자라면서 흉터가 더 깊어지고 좀 넓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른이 되어서 이 수술을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어릴 때는 뭐 일단 협조도가 떨어지니까 수술적 치료를 하는 건 뭐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일단 나이가 든 이후에 보통 말씀드리기로는 고3 이후에 성인이 되고 나서 얼마든지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게 적절합니다. 네, 조금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요. 저도 한 가지 네. 떠오르는 게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아주 어. 뜨거운 물에 데워서 이렇게 화상을 입었어요. 그때 이렇게 물집이 잡히던데 이거를 제가 터트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 1박 2일을 고민했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뭐 터트리고 안 터트릴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일단 병원에 오셨다면 거기는 멸균 드레싱 뭐 재료들도 있기 때문에 터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그런 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집을 함부로 터트리는 건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아, 네. 저는 참았습니다.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 이 화상이 부주의나 뭐 사고로 주로 생기잖아요. 근데 뭐 아까 전기장판 얘기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핫팩이 저는 또 이게 화상을 입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추운 겨울철에 손에 이렇게 들고 있으면 따뜻한데 주머니에 한 15분을 넣어뒀더니 이게 엄청 뜨거워져가지고요.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맨살에 붙이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내복 위에 이렇게 붙이죠. 원래 내이 위에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이 뜨거울 수가 있죠. 예, 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 예. 핫팩 같은 경우도 70도 이상, 섭씨 70도 이상까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듯이 70도 이상에는 순간만 닿더라도 화상을 입을 수 있어서 그런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네. 그 경우에는 일단 손수건이나 수건으로 싸거나 그래서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하는 게 가장 네.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핫팩 온도가 낮은 저온의 핫팩이더라도 이 노출 시간이 길어지면 네. 화상을 입을 수밖에 없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핫팩 사면 하루 종일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말 화상에 입지 않도록 평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많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한다. 네. 화상 예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요즘 킥보드 얘기인데 전동 킥보드 맞습니까? 전동 네, 킥보드 맞아요. 타는 전동 경우가 킥보드. 예. 외래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넘어지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킥보드가 대중화되면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지면 바닥과 피부가 닿아서 마찰 화상을 입게 돼서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 안 하고 잘 낫더라도 일단 흉터가 많이 남고 네. 그다음에 수술하는 경우도 덜어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셔야 되겠어서 전동 킥보드를 타실 때는 반드시 보호 장구를 착용하시는 게 좋고 보호 장구가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긴 팔, 긴 바지라도 두껍게 입으셔서 타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성형외과 쪽으로 해서 이제 화상의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난방기구나 전열기구 사용이 늘어나니까 겨울철 각별히 화상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박한나라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